이번 시간에는 단위 속력 곡선의 주 법선 벡터장과 종 법선 벡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위 곡선 이렇게 알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알파를 S로 이렇게 미분한 도벡터장, 유도된 벡터장이 바로 단위접 벡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접 벡터장은 알파 닷 S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률은 T.S의 크기를 공률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두 번 미분한 것의 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률은 앞 시간에 이 곡선의 휘는 정도를 측정을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이제 단위접 벡터장은 크기가 모두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용점 알파 S에서 이 T.S의 T.S 이것의 방향은 이 TS 방향으로는 가속이 전혀 없죠. 알파의 가속이 전혀 없어서 직각이라는 것을 TS의 직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앞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T.S는 이제 휘는 방향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정의하기를 알파가 I에서 R3로 가는 이게 단위 속력 곡선일 때 만약에 카파 S가 0보다 크면 그러면 T.S가 이제 0벡터가 아니라는 말이 되죠. 이것이면 이게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n을 T.S 이것의 크기로 나눈 거 T.S 방향의 단위 벡터 자 이것으로 정의되는 곡선 알파에 따른 벡터장 n는 이제 I에서 R3로 가는 벡터장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파의 주 법선 벡터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 법선 벡터장이라고 한다. 이 주 법선 벡터장은 우리가 곡선 있을 때 TS가 이제 곡선에서 속도 벡터로 TS가 주어져 있는데 TS의 직각인 방향으로 나오는 벡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법선 벡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벡터가 돼서 주 법선 벡터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주어지면 NS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TS하고 NS의 수직인 아주 자연스러운 벡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B를 BS를 여기도 NS고 BS를 TS 곱하기 NS로 이것으로 정의되는 알파에 따른 벡터장 B 이것을 알파의 종 법선 벡터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
알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TS가 이제 속도 벡터장이고, 자, 이것의 이제 변화 방향이니까 이제 NS가 주어지겠죠. NS가 주어지면 얘네들은 TS하고 NS는 직각입니다. 그래서 NS 방향으로 곡선이 그 방향으로 휘고, 그러면 이제 TS 곱하기 NS니까 이제 BS가 이렇게 되겠죠. BS는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작용점 알파 S에서 이제 TS하고 NS가 생성하는 접평면을 알파의 접촉평면이라고 합니다. 접촉평면은 의미가 곡선 알파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 작용점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 이 곡선이 가까이 놓여 있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이 곡선의 방향과 그다음 휘는 정도로 결정이 되는 평면이기 때문에 곡선이 가장 가까운 평면이고, 이 평면의 직각인 게 BS 주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것의 직각인 평면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 또 평면이 주어져 있으면 그것의 직각인 그 이쪽 방향의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종법선 벡터는 접촉 평면과 1대1 대응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를, 앞에서 나왔던 이제 카파가 다 양수일 때 T 단위접 벡터장, 그 다음 N 주법선 벡터장, B 종법선 벡터장, 이 세 개를 묶어서 이거를 알파의 프레네 세레의 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틀장을 하나 살펴본 게 있었죠. 이게 자연 틀장 E1, E2, E3, E3. 이거는 E1은 1, 0, 0 작용점이 P점이면 E2는 0, 1, 0, E3는 0, 0, 1. 이럴 때 E1, E2, E3가 이게 자연틀장이었죠. 우리가 곡선을 나타낼 때 이런 자연틀장으로 곡선을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곡선을 나타내는데 아주 편리하겠지만, 이제 곡선의 성질을 탐구를 하는 데는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자연 틀장을 안 쓰고 곡선의 성질을 반영하는 T, N, B, T, N, B 이 프레네셀의 틀장을 쓰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곡선의 성질을 탐구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프레네하고 세레가 이 곡선의 성질을 탐구하는 그 원리는 바로 이 TNS 프레네셀의 틀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곡선의 성질을 아주 보다 쉽게 탐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이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게 그 곡률 카파, 그 다음에 TNB를 봤는데, 이제 하나 그 꼬임이라는 것을 하나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종 법선 벡터장, 이제 종 법선 벡터장을 이 TNB로 나타내면 각 작용점에서 이제 B는 T의 성분은 우리가 알죠? 이건 B.T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N의 성분은 B.N 더하기 B 쪽의 성분은 B.B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B를 이건 당연히 뭐 0, 0, 1이고 B를 나타내는 게 B.을 이것으로 나타내 보면 자, 이 식을 얻습니다. 이것인데 이제 여기서 이 개수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B는 이게 상수함수죠. B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B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2를 미분을 하면 이게 0이 되죠. 2를 미분하면 0. 그리고 이쪽을 미분하면 B 더하기 B인데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B가 되기 때문에 결국 B과 B의 내적은 0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이쪽 성분은 0이다. 자, 그리고 B.T는 B하고 T가 직교하니까 이게 0 상수함수가 되죠. 따라서 자, 상수함수 0을 미분하면 이게 0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B.T를 미분하면 이런 B.과 T의 내적 더하기 B 더하기 T의 내적 T.의 내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B.과 T의 내적은 마이너스 B와 T.의 내적과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T. 이것은 우리가 알죠. 이것은 카파 n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파로 빠져나오면 B.n이 되고 B와 n은 수직이기 때문에 0벡터죠. 그래서 이거는 0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 이것과 이게 0이니까 지금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입니다.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결국 B.은 B.과 n의 내적 n 그래서 B.은 n 방향으로의 성분뿐이 없다. B의 가속은 n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타우 S를 우리가 이 성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B.S와 NS 내적 이것을 우리가 알파의 꼬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b.s는 마이너스 꼬임 타우 s ns 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t.s는 카파 sns가 되는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이 식을 얻었죠. 자,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를 이제 T, N, P 프레네셀의 틀장과 그 다음에 곡률 카파 그 다음에 꼬임 타우 이 5가지 이거를 알파의 프레네 셀의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장치라고 한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곡률이 0보다 클 때 이 곡선의 모든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예제로 한번 알파 t가 앞에서도 본 예제인데 이제 a 코사인 t, a 사인 t, bt 이런 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a는 0보다 크고 b는 그냥 임의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한번 이제 t, n, b 카파 타우 이것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근데 알파 t가 지금 단위 속력이 아닙니다. 단위 속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알파 t를 재매개화해서 재매개화된 단위 속력 곡선으로 재매개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알파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 알파의 속력은 VT라고 놓으면 이것은 알파 t의 크기죠. 이거는 각 성분 이거 알파 t를 계산했는데 알파 t는 이거는 a sin t의 마이너스 a 코사인 t b이기 때문에 이것의 속력은 루트 a 제곱 사인 제곱 t 더하기 a 제곱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이므로 v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이다. 그래서 그 상수를 이제 c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알파의 길이함수 이것을 gt라고 놓으면 길이함수는 뭐 0부터 t까지 그 다음에 속력을 미분하는데 속력이 상수함수죠. c죠. c dt 하면은 이게 ct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이므로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으로 재매개하려면 이것의 역함수를 알아야 되죠. g의 역함수는 hs라고 놓으면 이거는 g의 역함수입니다. 이거는 c분의 s
이거죠. 따라서 이제 h에 따른 이제 알파의 제매교환은 이렇게 됐었죠. 알파가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이 곡선 G로 제매교를 하는데 이것의 역함수 h, 그래서 베타는 h로 가고 알파로 가면, 자, 이 베타가 바로 단위속력 곡선이 됐음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매교환은 이렇게 됐었죠. 베타 S는 알파 HS. 그럼 이거는 A 코사인 C분의 S, A 사인 C분의 S, B C분의 S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베타는 단위속력 곡선입니다. 단위속력 곡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프레네셀의 틀장을 앞에 이론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베타의 단위 저 벡터장 TS는 베타 닷 S, 베타 닷 S는 마이너스 C분의 A 사인 CS, C분의 A 코사인 CS, CB가 되죠. 이거이므로 T.S 이거는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A 코사인 CS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A 사인 CS 0,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률을 따라서 공률 카파 S는 T.S를 S의 이제 크기니까 이거는 C의 제곱분의 A, 그래서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S에서 이제 NS도 T.S 방향의 방향이죠. NS도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C분의 S 마이너스 사인 C분의 S 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BS 종법선 벡터장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제 BS는 우리가 자연틀장 E1S, E2S, E3S로 살펴보면 이제 T 앞에서 T가 마이너스 C분의 A 사인 C분의 S, C분의 A 코사인 C분의 S, 그 다음에 C분의 B, 마이너스 코사인 C분의 S 마이너스 사인 C분의 S 0이 돼서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성분은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성분은 이거에다가 이건 0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분의 B 사인 C분의 S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성분은 이제 마이너스 C분의 B 코사인 C분의 S, 세 번째 성분은 이제 C분의 A에다 사인의 제곱 CS
더하기 C분의 A에다가 코사인의 제곱 C분의 S니까 C분의 A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B 닷 S는 이걸 미분을 하면 C의 제곱에 B 코사인 CS 그 다음에 C의 제곱에 B 사인 CS 0이므로 0이고 우리가 이제 B 닷은 마이너스 타우 N 이거이므로 앞에 N과 이제 B 닷을 비교를 하면 이제 타우 S는 C의 제곱분의 B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B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찾았죠. 고임과 B, N, 카우, 곡률, T를 다 찾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